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또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불허,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 2월 6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구속 연장 신청을 했는데, 한 번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자 4시간 만에, 그것도 새벽 2시쯤에 검찰이 바로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습니다. 4시간 동안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말만 좀 또 바꿔가지고 관례적으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구속 연장을 해달라. 그랬는데 서울중앙지법이 또 안 된다.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 기소를 할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을 해라. 그런데 그것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즉, 윤 대통령을 석방한 다음에, 풀어준 다음에 기소를 할지는 검찰이 결정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이 아니라 연장입니다. 또 풀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거듭 퇴짜 맞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1차 구속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건데요. 이것이 1월 26일인 오늘이냐 내일이냐 지금 말들이 좀 많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와 달라야 합니다.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기간이 26일이다, 27일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26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할지 말지 그리고 기소를 할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를 할지 구속 기소를 할지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5일 오후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어제 새벽 2시쯤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석범 판사도 그렇고 당직 판사였던 어제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상당성이 없다 이랬는데 오늘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다 이랬습니다. 필요성, 상당성, 타당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할 만큼의 필요성, 타당성, 상당성이 없다. 이런 거죠. 법원 김석범 판사는 어제 뭐라고 했었느냐.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연장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뭐라고 설명했었느냐? 사건을 선고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1차 구속기간이 언제냐 이거죠.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1차 구속기간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의견 조금 다르고 윤 대통령 변호인들 의견이 다르고 또 법조계 의견들도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게 2월까지 넘어가는 뭐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어될 가능성에 대해서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 왔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을 오늘 27일 내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오늘 26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군 전 육군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구속 기소를 했고 방첩사령부, 특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 뭐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죠. 네.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진술 거부권을 지금부터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강제적으로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수사관들이 공수처로 그러니까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서울 과천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공수처 그 조사실까지 강제적으로 데려오니까 거기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수처가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나는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이러한 이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당시에 공수처 검사 앞에 앉아서 가령 녹화도 거부했고 그 다음에 그 진술 조서라고 검찰이 이제 쭉 문답 대화가 있는 그 내용 여기에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문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재판정에서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검찰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뭐 압송을 한다든지 또는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처가 조사를 한 공처가 마련했다는 증거물과 서류 그것만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응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는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공수처 조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응한 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 조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공수처 조사는 공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잠깐만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처 조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